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경제지문 배경 지식이 아니다입니다. 경제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암기하거나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능 국어는 문과, 이과, 공이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문과, 경제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캐스트에서 수능 국어의 본질이라는 대학 교수의 논문을 올려놨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배경 지식이다.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묻는다면 이과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겠죠. 문과생들에게도 사탐, 경제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으로서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이라도 배경 지식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지식들을 암기하고 끙끙대면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수능날 풀려고 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국어라는 거의 본질은 이 지문을 네가 지식을 전혀 몰라도 글을 읽어서 이 글을 주어진 조건에서 네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니? 라는 읽기 능력을 묻는 시험이지 사탐의 경제 탐구를 묻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풀려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것을 실제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지식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읽어 나가는 그 방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제에 글쓰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지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꼭 반드시 글을 읽어가면서 핵심을 요약,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인가와 상대적 서술어 부분. 이게 뭐냐면요. 경제는 인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가격이 올랐대.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이 떨어졌네. 수출이 떨어지니까 경상수지가 우리가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요? 모릅니다. 이거는 앞에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결과가 되고 다시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올랐는데 수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한데 뒷문장에 그게 서술되어 있으면 그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따로 왜 그런지 설명이 없다면 궁금해하지 말고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런 논리를 이해하니 가격이 만약에 내렸을 때는 수출이 어떻게 될까? 오른다. 수출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수지도 오른다. 요 상관성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글쓰기에 대칭을 묻는 거지 경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걸 더더욱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환율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지문에서는 반드시 환율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의를 하거나 또는 알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글쓰기의 기본 구조예요. 글쓰기란 독자들이 다음 단락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전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상술, 부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게 올바른 글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국어의 지문학 지문도 그런 글쓰기를 토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올 때마다 내가 지식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를 받아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경제가 나와도 인과관계와 상대적 서술을 정리하고 전체 글의 구조를 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 이 상대적 서술어 그리고 대칭적인 부분을 난 정리하면서 요 부분을 이해할 거야 라고 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서의 정답은 이렇게 내거든요. 지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 반대의 개념 것을 선택지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수출이 내려서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인과관계를 바꿔놓거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경제 이런 문제였네.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게 경제상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원인. 그럼 이 문제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 이런 글쓰기의 구조를 보는 게
큰 틀을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을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식 암기하고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안 나오면 불안해하는 그런 공부 방식들을 이제 버리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지식 하나 없이도 풀어가는지 그걸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지만 경제 지식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상대 서술로 나오는 부분 정리하고 전체 글을 보겠습니다. 글은 어떤 구조야? 앞에 전제를 설명하고 근데 이게 문제네? 왜 문제지? 그럼 해결책은 뭐지? 이게 끝입니다. 경제가 아니고 문제, 원인, 해결책 우리가 구조. 그러면 해결책은 앞에 있는 거에 반대로 오면 됩니다. 보시죠. 자, 내가 계속 경제지식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기축통화가 뭔지 설명하네. 해주네. 이렇게. 첫 문장 잘 보라면 그러면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축통화가 환율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지. 환율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지. 기축통화 몰라도 되는데 설명을 해줬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이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네. 그럼 이게 B니까 앞으로 이 얘기 하겠네. 기축통화와 환율 결정에 관해서. 그래서 보기 문제가 결국 이거잖아. 기축통화와 환율 결정 얘기잖아. 자, 1960년대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막 용어 어렵지만 필요 없어.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기축통화가 달러네. 얘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는데 그게 뭔데? what? 달러의 모순은 뭔데? 그럼 그대로 야 기축통화인데 얘가 달러야. 기축통화가. 근데 얘가 모순이 있어. 모순은 뭔데?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다 알려주잖아. 일단은 이 모순을 말하기 전에 전제를 알려주네. 그러면 경상수지를 얘기하는데 수지가 뭐냐면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래. 그래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수출을 초과하면 우린 경상수지를 뭐라고 한다? 적자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안 적어도 되겠네. 경상수지 똑같이 수입 수출이 많으면 뭐라 한다. 뭐라 하네. 여기서 뭐라고 해 그걸. 자라고 하네. 전제 일단은. 전제. 뭘 말하기 위해서? 그래야 지금 얘 말하기 위해서. 또 경제 아니잖아. 설명해줬잖아. 어차피 그냥 설명해줬잖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그럼 이제부터 그는 이거 무슨 얘기 하겠네? 그럼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미국이 달러가 이거 했다는 거네. 흑자했다는 거네. 좀 슬프지만 여기다 갖다 적어 그러면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계속 흑자라는 거네. 달러는. 난 가서 적는 연습하는 거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더니 뭐야? 새로 단어가 나왔네.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 이렇게 내려온다고 칠게 되면 세계 경제는 위축 내려온다고 할게. 이렇게. 그럼 국제 유동성이 뭐예요? 뒤에다 설명하지만 논리로 알 수도 있어. 반면 무슨 얘기해야 되니까 적자 상태가 지속될 때 여기다 갖다 적어. 적자 그대로. 그럼 국제 유동성 공급이 넘쳐나겠지.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자 힌트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럼 논리상 국제 유동성이 바로 달러구나. 여기서는 논리 추론해야지 그냥. 이게 무슨 지식이야. 논리 범주로 와야 되잖아. 흑자되면 얘가. 그럼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거지. 국제 유동성 공급이 넘쳐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용어로 뭐로 썼을 뿐이야. 달러가 과잉 공급. 과잉됐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국제 유동성이라는 건 달러네. 그럼 달러가 이거 줄었다는 얘기고. 그럼 미국이 흑자를 내면 달러가 준다는 얘기고. 미국이 적자를 내면 달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또 논리상.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네. 이렇게 되면은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그럼 준비 자산은 뭘까? 달러가 너무 많아졌더니 준비 자산이 신뢰도가 저하가 된대요. 그러면 준비 자산이 논리상 뭘 것 같니? 달러야.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많아지면 상식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지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정환율이 붕괴된다. 선생님, 고정환율이 뭐, 그럼 여기는 말 안 했지만 그럼 고정환율은 유지가 되고 이거는 고정환율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내려 그냥 이렇게. 그럼 고정환율이 뭐예요? 모르지. 설명 안 하면 그냥 X를 치고 가. 이거는 이 고정환율을 묻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 적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트리플 딜레마. 그러니까 딜레마잖아. 딜레마. 그렇다고 그래서 야, 미국 그러면 적자해야 돼, 흑자해야 돼. 미국만 이익되는 수입 안 하고 수출만 죽으라고 하는 미국이 이익되니까 세계 경제가 문제가 되고, 미국이 또 너무 수입만 많이 해서 미국이 손해 나면, 적자가 나면 달러 너무 많아서 이 신뢰도가 문제되고 이게 깨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 설명했잖아. 둘 다 문제잖아. 이러한 트리플 딜레마는 정리해주잖아. 매달라기 첫 문장 우리가 앞달락의 핵심을 정리해준다.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야, 이럴 경우는 국제 유동성 확보해야 돼. 적으니까 확보해야 되는 문제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돼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신뢰도 확보가 문제라는 거야. 둘이 부딪힌다.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그 얘기 알아. 또 그만큼 또 설명해줘서 모를까봐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가진 지불 수단이다. 앞에 말했어. 그게 기축동화라고. 기축동화 이퀄 국제 유동성이네. 됐지? 근데 자,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기축동화였어. 역할을 했으며, 왜? 금을 기준으로 아까 첫 문장 매달라 바꾼다. 환율 결정한다. 결제 수단으로 금을 썼다. 기축통화라는 얘기지. 환율 결정했다. 그럼 금이 환율 결정하겠지. 봐봐.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국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따라 고정되었다. 됐네. 이게 환율이지. 각 나라는 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우리나라 또는 1,000원으로는 금 한 덩어리 살 수 있어. 일본에 100엔으로 금 한 덩어리 사. 이런 식으로. 독일에 100마르크로 금 한 덩이 사. 이런 식으로. 금가 10달러로 금 한 덩이 사. 이걸로 고정됐다는. 기준이 금이었다. 뭐 읽을 것도 없잖아. 금으로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를 결정했다. 기준이 금이었으니까. 이제 이거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 지우나 이제 문제 못 푸는데.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서 나 이거 지우면 못 풀어. 이거 없는데 어떻게 풀어 난. 머리가 나쁜데 이거 안 적어놔가지고. 틀려도 이해해? 나 이거 지웠기 때문이야. 그만큼 적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적은 걸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수능 전날까지도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고. 나 이거 이해했는데 수능 날은 그게 안 된다고. 수능 날 우린 준비하는 거잖아. 긴장감과 뭐야. 안 들어와. 아우씨 브레튼 뭐야 도대체. 아이씨. 오늘 종합반 가야 되는 거지 재수하고. 아이씨. 브레튼 떠오르는 게 해석이 그게 진짜 정리 안 하는 사람들 진짜. 정리를 구조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갖다 떨어지는 걸 매칭시키면서 그거 보면 그냥 그게 답인데 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 구조 정리한 게 이해한 거라니까. 구조를 잘 들어. 어쨌든 기업, 근본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야. 금을 기준으로 뭐 통화 가치를 결정했어. 이거 환율이야. 별 얘기 없어.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나오잖아.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내가 너무 미리 앞서갔네. 이 다음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몰라. 니은 이후 브레튼 우주 체제는 타이거 우주로 하자. 좀 쉽게 그냥 타이거 우주로 바꿔 그냥. 그러면 둘이 범주를 갖게 하란 말이야. 갖게. 여기 기준이 뭘까? 여기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게 근본이 제고 이건 타이거 우주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돼요. 타이거 우주 체제는 추가라는 말. 금에다가 뭐까지? 달러까지가 이제 기준이 된 거잖아. 기축. 이게 기준이 된 거잖아.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결정? 금환본이 이제 몰라도 돼. 1944년 몰라도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한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바꿔주는 거. 그럼 이제 얘네들이 추가되면서 금 한 덩이에 35달러로 정해진 거야.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됐네.
똑같은 문장 구조네. 그럼 여기서는 금에서는 금을 통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뭐야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자국 통화 가치를 결정했네. 그치? 그럼 이건 똑같이 하면 되지. 뭐 1달러에 아까 1달러에 뭐 우리 1,000원 1번 100엔 10마르크 이렇게 금 대신 이걸로 했다는 거지. 그럼 또 나오겠네. 자동 결정됨. 그럼 1,000엔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머지 애들 자동 결정. 문장을 봐. 그리고 달러 하루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제 금 살려면 35달러 가져와야지 살 수 있으니까 달러로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환율은 왜 이렇게 환율 나와?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어떻게 결정됐는가 나머지 나라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나? 여기 있네. 이거 먼저 나와. 갑자기 욕 나오는 미안해.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잘 봐.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 계속 결국 환율 얘기하잖아. 환율 얘기. 환율이 뭔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율을 얘가 결정하냐 얘기하는 거잖아. 교차 환율은 자동 똑같네. 근데 용어가 하나 들어왔을 뿐이네. 이번엔 뭐라고 부른다? 교차 환율. 다른 나라. 교차 환율.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됐다? 자동으로 결정됐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 둘의 차이를 읽어야 되잖아. 자, 이 둘의 차이가 뭐야? 금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는 금하고 달러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중요한 결정타잖아. 여기는 누가 포함되어 있고 달러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뭐다? 달러는 제외되지. 왜? 달러가 기준이니까. 그럼 이건 교차환율은 n-1이지. 수학으로 갈게. 이건 n개지. understand? 왜 갑자기 n개 n-1개? 이거는 누가 들어오든 금이라는 건 어떤 나라가 있는 게 아니지. 기준된 나라가. 그러면 무슨 나라든 이게 100개 나라든 1000개 나라든 그 나라 개수만큼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누구 빼야 돼. 여기는 나라 중에서 달러 미국 빼야 되잖아. 1000개 나라에 있다면 미국 하나 빼야지. 그럼 1000개에서 1 빼면 얼마죠? 모르겠네. 어렵네. 너무 큰 숫자를 했네. 어쨌든 달러는 미국 거니까 이건 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결정할 때. 아니 둘이 읽었으면 둘의 차이 경제가 아니고 둘의 문장 구조 똑같잖아. 뭘 기준으로? 통화가치 어떻게 결정? 자동 결정. 미국을 포함한 달러를 포함한 달러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여기는 달러가 이제 이쪽 기준으로 빠졌으니 결정할 때 달러로 결정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교차 환율은 미국을 달러를 뺀 나머지 이렇게. 여기까지 경제 있어? 난 그래 구조 같은데 뭘 기준으로 삼았나 이런 말인 것 뿐인 거지. 경제 없는데 여기까지. 이거 아니거든.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유를 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만 이건 뭐야? 고정환율이란 뜻이지 뭐야. 고정환율 했다. 지금 고정환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변동은 막 엄청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이렇게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몰라도 돼. 안 중요해. 왜? 이거하고 이 구조하고 안 맞잖아. 이 구조는 없었잖아. 그게 지금. 두 개 비교하려면 범주상 같아야 되잖아. 엄청 중요한 거 하는데 이거 체인호 쉽다고 얘기했다고 또 까였는데 잘 들어봐. 이게 과연 어려운 건지. 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돼요. 문제는 누적되기 시작하고 당연히 달러가 누적됐으니까 공급이 되어서 이제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지. 미국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그럼 저거 어디다 적어? 이거 지웠지만 아까 적은 거 옆에다가 적는 거야.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적자 나오는 분이 있었잖아. 그럼 뭐 되면 수입이 수출보다 크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적자가 되면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달러가 과잉 공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과잉 공급이 돼서 됐지? 달러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잖아. 다시 가져왔잖아. 이게. 실제 무기 적자 상태가 됐다는 거지 이제.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게 뭐야? 금 준비량이 급감했단 말이 추가된 거지. 그럼 이 문제 신뢰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살짝 있지만 지어놓고
과잉하니까 이제 뭐가 연결되는 거야?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렇게 적는 거지. 떨어진 거 갖다 연결하기. 그러면 금 준비량이 왜 줄어든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금 1온스에 35달러. 근데 외국한 과잉이라는 건 외국에 돈이 많이 나갔잖아. 그러면 한국도 달러 많고 케냐도 많고 개나 소나 다 금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케냐에 살던 아프리카의 꼬마가 와가지고 미국한테 금 바꿔줘야지. 달러 넘치네. 너무 많아요. 이거 달러. 이거. 금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개나 소나 또 개가 물고 와가지고 달러 물고 와가지고 금 줘. 라고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니 금을 엄청 줘야 되니까 금이 이제 남아나겠어. 어떻게 했어. 금 없을 거 아니야. 개가 와서 달러 물고 와서 금 달라는데 금 없지. 이해됐지? 아, 이거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적으면 돼. 문제는 그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나 못 바꿔줘 더 이상. 이거지. 금이 없어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How?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달러와의 가치를 이제부터 초점이다. 우리가 언제나 나오면 야 이거 문제네.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금 준비량이 급감한 게 문제인 거야. 이 문제의 원인이 뭔 거야? 이건 거야. 이게 원인인 거야.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아까 타이거 우주 체제에서 1금 한 덩이에 35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애들이 금이 너무 많아서 아까 지나가는 개도 350달러, 3,500달러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금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원인이 이렇게 미국이 적자가 나서 외국으로 돈을 많이 나갔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해결책은 돈을 걷어들이거나 그렇지? 자, 그러면 해결책을 봐봐.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방법 1.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그냥 적는 거야. 해결책이 권하니까 두 개겠네. 5와 권하니까. 그러면 달러에 이렇게 적어. 가치를 내리다. 이걸 뭐라 한다? 평가절 하라고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치를 올리면 뭐라고 한다? 평가절 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해결책은 달러의 가치를 내려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가절하를 해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 요거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의 타국의 환율을 뭐 하자? 환율을 하락시킨다. 환율을 하락시킨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건 뭐라고 한다? 그럼 동의어 찾으면 돼. 이거 경제가 아니고 글이야. 지금 요거 잘 보면 돼. 미국의 달러가 아니고 미국 대비 한국, 중국 또는 독일, 일본의 그 나라 돈의 환율을 내린다. 그러면 그 나라 우리 한국 원화, 엔화, 마르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야. 이거 지식이 아니고 그잖아. 하락시켜 그 가치를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린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가치 올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평가절 상한다. 타국의 돈을 이 타국은 이제 지문 나온 대로 엔화랑 마르크랑 해볼게. 달러가 아닌. 그러면 무조건 이 문제 지금 미국이 이런 적자가 나고 달러 공급이 돼서 금 부족한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때려치고 경제 넣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네. 자기네 나라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로 가치를 낮추거나 또는 자기네 나라가 아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환율을 내리는 거네. 그걸 다른 나라의 평가를 절상하는 거네. 이게 뭐가 어려워. 둘 중에 하나 방법 쓰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데. 이해됐니?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달러를 평가절하하거나요. 아니면 타국의 환율을 인하시켜서 평가를 절상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 잘 봐봐. 내가 지금 아까 1달러 뭐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더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인하가 평가 절상하고 같다는 말하고 이 타국 거라는 거 하고 이거는 자국 달러를 자국 미국 거를 바꾸는 거라는 얘기야. 미국 거의 가치를 내리는 거라는 얘기야.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이게 경제가 아니라.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다. 됐지? 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타이거 우주 체제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었고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당시 대규모 대미 흑자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 여기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 독일은 평가 절상을 안 하려고 했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왜 안 하냐면 자기네 돈의 가치가 높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 수출 많이 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돈이 많아졌는데 이런 거 지식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지식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사람 환율 인하 안 하겠지. 평가 절상의 나라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 그럼 여기다 적어. 여기다가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투기가 늘었다. 이렇게 그냥 적어. 이렇게 갖다가 이유도 설명했잖아. 왜? 얘네들이 평가 절상 안 하는 걸 못할 것이다. 반드시 얘네들은 그럼 뭐야? 절상할 것이다. 그러면 절상할 거라는 말은 일본 엔마르크의 돈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럼 얘네 돈의 가치가 오를 거니까 투자를 해놓는 거지. 가치가 높으니까 투자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환율에 그래서 변동 압력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니네들한테 평가 절상하라고 환율을 내리라고 절상하라고 환율을 내리라고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지. 크게 변동 환율이 되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왜? 빨리 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계속 뭐 된다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금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지. 금은 안 바뀌니까 가치가.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하고 여기로 연결시켜 미국 똑같은 말이지만 미국 달러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금으로 교환하려고 했다. 이렇게 됐다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미국은 결국 달러와의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우리 더 이상 못해 라고 선언했고 타이거 우주 체제는 붕괴됐다. 그래서 그러나 파트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타이거 우주 체제에서 기준이 금하고 달러화였는데 못해 금 못 바꿔줘 라고 붕괴됐는데도 돈을 바꾸는 기준은 계속 달러화였다. 얘가 기축통화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만약에 기축통화가 없다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기축통화가 없는 거니까 아까 금하고 똑같네. 그럼 이것도 N개네. N개. 그치? 그러면 두 나라 아까처럼 미국도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그럼 환율할 때 이렇게 너무 많지? 이렇게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유지가 됐다는 거지. 이런 장점 때문에. 끝났네?